자, 여러분들 2021년도 7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빈칸에 알맞은, 자, 이것도 앞에서 다 나왔던 문제인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우리 IFRS는 원칙 중심이죠. 그리고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죠. 그게 1번이 이제 답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빈칸에 들어갈 거, 목적 적합성, 이것도 나왔던 건데, 예측,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요 하부 속성이 그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자,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그래서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 다음에 둘이 다 있으면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고요.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자, 검증 가능성은 함정의 판단력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3번. 자, 비교 가능성, 검증과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자, 이것은 이제 유용한 정보 보강시켜주는 질적 특성이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면, 유동자산, 자,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성급비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비유동이죠. 그래서 4만원, 40만원, 60만원, 그래서 104만원. 그래서 4번에 일단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5번에 보면 적시성 확보를 위해서 중간재무보고 작성하죠. 자, 연차재무제표를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재무보고도 연차재무제표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 회계정책을 적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중간재무보고에는 주관이 많이 개입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죠. 근데 적시성을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보고기간 중 몇 번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지는지와는 무관하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연차재무제표, 그러니까 중간보고기간의 합계는 결국 연차재무제표와 같아야 된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자본변동표, 요약 현금흐름표 및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모든 주석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주석도 이제 선별적 우리 주석이라고 해서 그 적시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거. 그러니까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추정이 많이 들어가고 더 요약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모든 주석사항이 다 포함되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 5번에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손실원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지. 틀렸고요. 매입 할인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죠. 2번도 틀렸고요. 재고자산 현재 상태, 현재 장소, 현재의 상태로 이루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기여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판매 원가는 이제 포함되지 않지.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 7번에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은 평가 손실을 물어보니까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기 100개. 그러니까 이제 장부 수량 말고 실사 수량으로 돼 있는
거기 100개, 그러면은 480만 원을 나누기, 거기 1200개로 나눠주게 되면 요것은 4,000원이 요 취득 단가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0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실사 수량에 따른 기말재고 자산, 이 금액이다라고 해서 400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으로 돼 있죠. 300. 300이면은 뭐 이거 3,000원이 되겠죠. 뭐 이거 뭐 구할 필요도 없네. 거기 다 주어져 있으니까 400하고 300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평가 손실로 잡혀야 될 금액이 되겠더라.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가중평균법인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은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총평균법으로 먼저 구해보면, 자, 우리 1월 1일 날 매입한 게 기초가 1000개 10만원. 자,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2000개인데 23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500개, 요것이 9만원이죠. 그러면 매출이 2,500개니까 요것이 총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42만원을 나누기 우리 3,500개에서 곱하기 2,500이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30만원이 되겠네. 자, 그런데 P4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우리 P4가 아니고 이제 요 이동평균법이죠. 그래서 1000개와 2000개, 그래서 10만원하고 요 23만원까지만 팔기 전에 요 평균 단가를 내죠. 그러면 33만원인데 나누기 우리 3000 곱하기 지금 2500개를 팔았다. 자, 이것이 27만 5천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5천원이 차이가 발생하더라. 자, 근데 일단 실질재고조사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30만 원이고 계속기록법이 요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8번의 답은 이 1번이 되겠네,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가를 봐보세요. 100원에서 115원, 18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제가 선이 총후라고 그랬어요. 이게 매출원가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서 총평균이 더 커. 얘가 더 커요.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2번 총평균법이 더 작은 거, 3번, 그 다음에 다 틀렸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찍더라도 그렇게. 자,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봐보시면, 자, 9번은 1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5년이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근데 액3년 초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서 내용수가 2년이 연장됐대. 자, 그러면 그때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자, X1년, X2년 해가지고 5로 나눠서 20만 원인데 두 번이면 40만 원이 감가상각이 이제 됐겠지? 이렇게. 그러면 60만 원이 있다가 이제 X3년이 왔는데 요 자본적 지출로 여기다가 설치비 10만 원을 얹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이게 7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2년이 지나가는데 또 내용수가 2년이 연장됐으니까 이제 5년 남았지, 이게. 그 5년에서 2년 연장되니까 7년인데 지나간 게 2년이니까 이제 5년 남은 거예요. 이렇게. 5년이다. 그러면 이제 요 X 3년도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14만 원이 되면은 56만 원이 남아있는
장부가액이 되겠다. 그래서 9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주식회사 3일은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X1년 1월 1일 착공한 이 공사는 X2년 중에 완공할 예정이다. 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이 취득 관련한 적격자산 자본화 이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1월 중에 1월부터 착공해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 이 1,000만 원부터 이제 가중을 해보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자 900만 원 있죠. 900만 원은 곱하기 우리 9개월 12분의 9개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600만 원은 12분의 우리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11월 1일 거는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이죠. 2개월을 가중해서 더해줘라. 그러면 21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연평균 지출액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은 1월 1일 500만 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거기 그 12%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것은 60이라고 하는 차입원가가 이제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중에서 100만 원은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우리 6개월로 가중해서 나온 금액이 50이네. 그러면 50만 원은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 그 9%라고 해가지고 5945에서 이제 이것은 4만 5천 원의 이 수익이 일시 투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55만 5천 원이 특정 차입금 관련된 차입원가가 되겠죠. 요게. 자, 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니까 이제 요게 답이 되겠지. 55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다. 10번의 답은 3번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연평균 그 지출액을 좀 계산해 보면 9 나누기 12 자, 돼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600만 원 해서 또 들어가 있고 1,200만 원 해서 2 나누기 12 자, 그래서 2,170원을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요게 일단 순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입금이 있으면 그거 해주면 되는데 일반 차입금이 없으니까 특정 차입금만 가지고 이제 차입원가를 계산한 거죠. 이렇게 지금 그 10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 뭐 교재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던 문제인데 500만 원에 대해서 이 X3년 7월 1일 날 350만 원 처분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다음과 같이 이 몇 년을 쓰고 X1년하고 X2년하고 2년 6개월을 쓰고 그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5로 나누면 100만 원씩인데 2년 6개월 썼다는 얘기는 2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비니까 200 그리고 이제 반이니까 50만 원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X1년하고 X2년 그 다음에 6개월을 쓰니까 2년하고 6개월 쓰니까 이제 250만 원 반이죠. 근데 보니까 거기 회계처리 보니까 감가상각을 안 잡았지 6개월치를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밖에 없잖아 이게. 자, 경리과장한테 바르게 조언하게 되면 회사는 처분한 컴퓨터에 정기말 재무상태표나 잠부금액과 단기 중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 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잘못됐지? 정기말이 아니고 지금 7월 1일 우리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야지. 자, 회사는 단기 6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어요. 유형자 처분이익이 50만 원 계상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는 250이어서 유형자 처분이익이 100만 원 잡혀야 돼요. 그래서 과소계상이 됐지. 근데 과소계상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를 또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치 감가상각비를 잡고 그 다음에 유형자 처분이익이 늘어나고 근데 지금 여기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안 잡고 유형자 처분이익이 과소계상돼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순에 미친 영향은 없어요. 이게 11번에 2번이
11번이 맞는 얘기죠. 11번에 2번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350에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저번 연도 말에 장부가액이 지금 500에서 200을 빼면은 300만 원이에요. 이게 300만 원. 자, 원래는 이 300만 원에다가 50만 원을 감가상한 누계액을 더해서 350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 350만 원에 지금 팔았나요?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이제 여기 50만 원을 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250이어서 원래는 100만 원의 처분이익이 계산이 돼 있지. 여기는 지금 50만 원만 처분이익으로 돼 있죠. 그 대신 이 5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또 잡아줘야 되거든. 이게 결과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감가상각을 하고 팔을 거냐, 감가상각을 안 하고 팔을 거냐,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산을 비용 처리하고 팔아도 자산을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파는 거하고 똑같다. 어차피 비용 잡게 되면 장부가액이 내려가 버리니까. 2번이 맞는 얘기예요.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더라.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우리 내용수 비한정인 거 최소한 1년에 한 번 매년, 그리고 손상할 때 회수가능한 순공제 사용가치는 큰 금액이고요. 장부금액이 재평가에서 증가되면 원칙으로 이 기타 부가손해 처리하지. 3번이 틀렸네.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이제 상각에 대해서, 자, 1번 내용수가 유한하면 감가상각해야죠. 사용 가능한 때부터,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한다. 내용수가 비한정인 모양에서 상각하지 않고요.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지. 2번이 틀렸네. 그러니까 비한정이었다가 내용수가 유한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 돼 있고 결정할 수 없으면 정해법이고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부동산인데 우리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자, 이거 운용리스는 임대라고 그랬어요. 그 투자부동산 바뀌는 거지. 13억이었다. 용도 변경 시점에. 그러면 공정가치 13억으로 대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에 10억 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익이 생기지. 차익은 단기 손해 처리한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13억 원으로 대체되고요. 재고자산 10억이고 그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단기 손해 처리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더라.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15번에 보시게 되면 이쪽 돼 있는데 우리 FEPL 금융자 평가 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1월 7일 이렇게. 자, 먼저 500원인 용산해 주시 10주를 2,000원에 취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득 원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니까 이제 FEPL인데 9월 10일 날 지금 5주를 이제 팔았지. 얼마에 팔았어요? 3,000원에 팔았다. 근데 이제 2,000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니까 1,000원에서 5,000원에 처분이익이 생기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빼게 되면 이제 5주가 남아 있는데 5주의 시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 1년도의 평가 손익이니까 요거 5,000원이 이제 이 평가 이익이 되겠네. 그래서 평가의 5,000원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의 답은 1번. 자, 16번을 한번 보게 되면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 확정돼서 상계될 매출 채권은 얼마냐? 자, 일단은 대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고, 자, 이제 기초가 있고요. 자, 기초인데 우리 거기 X2년 12월 31일, 근데 X1년 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42,500원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서 우리 X2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 72,500원이래, 이게.
72,500원인데 기말에 요거 85,000원을 잡아줘야 돼. 그 여기가 72,500원이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우리 결산 때 이걸 잡아주게 되면 이제 기말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대손이 이제 확정된 것이 얼마가 있길래 이렇게 잡아놓은 거냐. 그러면 여기 42,500원인데 요거 72,500원이면 85,000원 빼게 되면 요거 3만원만큼이 실제로 대손이 되어서 이렇게 요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대손 충당으로 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만원이 바로 대손 확정된 금액이 되겠다.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한번 보면은 1억 원짜리 그 10% 유효자는 8%네요. 사채 발행가액은 어차피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건데 차이가 2%에서 3년이면 600보다 좀 작은 금액 더 받은 거죠. 그래서 1억, 500,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이제 몇 번 나왔던 건데 거기 1억 원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이제 거기 3년 현가 개수가 점 79383. 자, 그 다음에 10%면 이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이제 그 연금 현가 개수 2.5771. 자, 그러면 105, 154 해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한번 보면. 자, 보유자가 확정된 사채 금액을 면제받으면서 그 확정 수량으로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자, 이거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요. 수량도 확정되어 있는 이런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이 되더라. 복합금융상품에 해당이 되더라.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 300만 원이고요. 전환사채 발행 요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발행하되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채의 가치가 250이다. 그럼 전환사채 발행 금액 중에서 250만 원을 바로 금융부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발행가액하고 차이나는 50만 원은 우리 지분상품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한번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권 대가는 얼마냐? 액면금액 600이고요. 산할증금 78만 원을 더 얹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678만 원이 이제 만기 때 받을 금액인데 거기다 곱하기 현가 개수가 저 12% 현가 개수가 0.7118이래요. 자, 근데 액면 이자는 없으니까 요것만 미래 캐시플로우니까 4826004가 부채에 이 발행가액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으니까 차이나는 금액이 1173996 그것이 전환권 대가가 되겠네. 그래서 거기 얼마냐면은 3번이네요. 1173996이 3번이 답이 되겠더라. 19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면 자, 토지에 구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5만 원 있고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액보로 감가상각을 하네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후에 구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20만 원의 복구원가를 지출해야 되네. 그럼 그곳에 그 현재 가치는 해체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5년 후에 복구 비용으로 지출할 이 할인율은 거기 10%로 돼 있네요. 10%. 그러면 1.1에 이 5번 하게 되면 5승 하면은 이것은 둘, 셋, 넷, 5 이렇게 돼 있네요. 1.6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에다가 우리 뭐냐면은 5년 있다가 지출하게 될 요것을 1.6105 하나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겠네요. 요거를 자 5년 후에 자 그럼 우리는 사실 계산기사용법을 알고 있으면은 뭐 간단한데 하나 둘셋넷 5 곱하기 이제 20만 원이다. 그러면 124 184 이렇게 124 184 그래서 20만 원 나누기 1.6105 해서 124 184.
요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취득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복구충당부지. 요게 요만큼 복구충당부지 잡히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자기주식 취득 처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기주식 처분하는 경우 차이 나는 것을 우리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한다. 1번이 틀렸네요. 21번의 답은 1번이 틀렸다. 자, 자본에 차가 많은 식으로 표시하고 소각하면 액면가액하고 비교하고 감자 차손익 계산하고요. 평가손익 인식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자본 변동표가 주어져 있는데 자기주식 5,000주라고 해서 만원 곱하면은 이제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기주식 마이너스 100에다가 이제 니은은 5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면 이제 150으로 바뀌지. 그래서 거기 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인데 거기 니은 쪽에 여기 100에다가 50을 반영하게 되면 요것은 15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돼 있는데 평가해서 이번 연도에 50을 더 평가했죠. 그래서 잉여금 요거 해서 이제 50만큼 더. 그래서 요것은 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발초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이것도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800, 150, 70이면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을 봐보세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주식회사 3일, 엑셀런 2로 장난감 제조, 4년간 프로그램 캐릭터 사용, 이거 접근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가지고 나올 캐릭터를 모두 사용할 4년간. 그러면 이제, 사용대가 계약일에 1억 원 받았으면 그거를 나눠줘야죠. 4로.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23번의 답은 2,500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가장 바르지 못한 거, 고객에 이전할 재원화 용의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때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이게. 그래서 1번이 틀렸네.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높아야 돼요. 높아야 수익을 인식하지. 자, 나머지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에 건설계약 수익 원가.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건설의 결과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적용하죠. 자, 하도급 계약에 의한 하도급자가 성급한 것은 진행률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25번에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번. 거기 나머지 맞는 것도 확인해 놓으세요. 자, 일단은 공사 계약액이 5천만 원이고요. 엑셀년부터 X3년까지 추정 총 계약원가는 4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대요. 자, 이제 X1년에 X2년에 다음과 같이 됐을 때 이 누적 공사 진행률을 계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X1년에 계약 수익이 2000X1년도에 얼마냐면 5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5천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있길래 이것이 1,500이 됐느냐? 그럼 당연히 여기 이제 30%죠. 그리고 2000X2년도에 거기 계약 수익이 2,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퍼센트 했길래 저번 연도 거 뺀 1,500을 뺀, 자, 요것이 지금 얼마냐면 2,500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진행률이 몇 퍼센트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누적이 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럼 80%라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이렇게 4번이 이제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봐보세요. 27번. 확정 기여형이다. 퇴직급여 기여금이 30만 원이래요. 납부를 12만 원 10월 31일 날. 그리고 미납 금액의 납부기일은 내년도 3월 31일이네요. 이게. 자, 그러면 30만 원이 이제 이번 연도에 인식할 금액인데 12만 원만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미지급 한 거지, 이게. 그래서
거기 그 27번에 4번이 이제 되겠죠. 납부하는 거 이제 발생률에 따라 잡아줘야 되지, 이게. 자, 근데 28번에 주식기준 보상한 거래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주식 결제형. 자, 이것은 지분 상품 부여주는 거고, 현금 결제형은 그 지분 상품 가격에 기초해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거고, 자, 주식 결제형은 이제 부여율 현재로 측정하고 그 이후에 변동분을 반영하면 안 됐지. 이것도 나왔던 문제고 또 계속.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29번.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일단은 가장 먼저 낼 세금 얼마? 거기 이 부담할 법인세액이 4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분이죠. X2년도에 자산이 15만 원이 잡히려면 부채 5만 원 없어져야지. 이렇게.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20만 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9번에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봐보세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차감할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가산할은 이연법인세 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31번. 자, 이게 정체의 변경. 자, 측정 기준의 변경, 유형자산 측정 기준, 투자부상 측정 기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돼 있죠. 잔존 가치는 추정의 변경이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32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의수, 가장 올바른 설명, 2부장. 자기 주식은 유통되는 게 아니죠. 포함되지 않고요. 김 차장은 무상증자. 이거는 원고주 쫓아서 그 무상증자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번 김 차장이 틀렸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가장 올바른 거네. 이게 보면은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 기간 동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2부장이 맞는 얘기죠. 이게 3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맞는 거죠. 김 차장 틀렸고요. 정 과장도 틀렸죠. 유상증자는 그 납부일이에요. 가중평 유통보통지수는 결산기말 현재 발행된 우선주식수 포함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엑셀년 1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의 보통주 40%를 400만 원에 취득을 했지. 4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용산의 유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순자산 공정가치가 900이래요. 900에 지금 40%니까 4936에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0만 원의 영업권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영업권 구하는 거니까 지금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번 쭉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자, 기억에 보면은 이제 기계장치 수요자 중 90%가 유럽연합에 속한 거고 나머지 10%는 미국의 회사래요. 근데 우리 이 주된 경제 환경이 우리 유럽의 법규나 거기에서 이제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쭉 보니까 주식회사 3일은 이 유로 또는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이 회사의 기능 통화는 유로화지, 유로화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표시 통화는 당연히 원화가 되겠죠. 원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35번을 한번 봐보세요. 35번. 자, 자동차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출 실적 되어 있는데 외화 환산 손익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은 내년도 3월 10일 날 $10,000가 회수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우리 12월 31일 이 현재 매출 채권은 12월 31일 날 마감 환율인 1250원에다가 저 $10,000로 곱하면 매출 채권은 1250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산 손익은 바로 거래일 날에 $1,200에서 1250원으로 50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면 50원이 올라갔으면 $10,000 곱하면 외환산 이익 있죠? 그래서 50만원. 1250의 매출 채권에 외환산이 50만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36번에 보면 이제 파생상품 회계처리.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매매 목적일 때는 그거는 단기손해 처리하지. 그 1번이 틀렸네. 이렇게. 자, 36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매매목적 판상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그리고 공정가치 변동, 자, 노출된 것들이 그런 게 있고요.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 의무는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자, 37번에 보면은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구하라. 이렇게 대구가 리스 이용자거든요. 그럼 거기 밑에 보면은 리스료 총액 30만 원 해가지고 그 30만 원의 이 현재 가치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자, 내재 이자율 12% 3년 현가계수, 우리 연금 현가계수 있는데 연금 현가계수는 2.40183이다 라고 해서 이 곱하게 되면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720549예요. 여기다 곱하게 돼서 나오면은 요것이 720549다. 연금 현가계수 곱해서 나온 것이 요렇게 될 거예요. 요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리스 총액이 10만원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잘못됐죠? 요게 10만원. 총액이 30이고, 그러면은 240183이 되겠네. 요거 좀 금액을 수정하고요. 240183.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이 이제 리스, 부채다. 리스 부채.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접 호가 이런 거 없으니까 이게 곧 사용권 자산도 돼요. 그럼 얘 리스 부채는 이제 12%에서 이제 굴러가고, 그리고 요거는 또 감가상각을 통해서 또 해나가죠. 자,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 기한은 3년이고 내용 논수가 5년이니까 5년으로 해주셔야 돼요. 5년으로. 그 5년이면은 이제 잔존 가치가 여기 4183원으로 이제 측정이 됐어요. 나누기 이제 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내용 논수로 감가상 해주셔야 돼. 이게 어차피 리스 이용자가 다 쓸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요것은 이제 현재 가치 한 거니까 유효이자법에 따라서 내재이자율만큼 240183 곱하기 12% 그러면 이자 비용은 28,822원이 이자 비용이고요. 감가상각은 우리 20만 원이라고 하는 걸 나누기 5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4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이제 이 계상이 되겠죠. 그 두 개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것도 이자 비용이에요. 이것도 부채로 시작하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거 68,822원.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8번을 보면 영업 투자 재무 잘못 짝지어진 거. 자, 선수금의 증가, 이거는 영업활동이죠. 왜냐면 매출과 관련해서 미리 돈 받은 거니까 비품 투자활동이고요. 단기 매매는 영업활동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39번 이 투자활동 관련된 거, 매출 채권의 매수는 영업활동이고 차입금에 상환은 재무활동이고 이용자의 취득 80만원. 자, 나와 있으니까 현금이 나가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처분 돈이 들어오죠. 100만 원만큼 들어와요. 투자활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재무활동이고 급여의 지급은 영업활동이고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나 영업활동이고 무형자산의 처분은 투자활동이에요. 그래서 50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겠다. 처분하면. 자, 그래서 이 70만 원의 순 현금 이 유의백이 되겠다. 3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40번에 보면 이자 수익 관련된 건데 이자 수취액은 얼마냐? X 2년도 거 물어보니까 2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고요. 관련돼 있는 FP는 미수 이자만 있죠. 그래서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만 원이 감소했어요. 자산의 감소 플러스. 자, 그래서 21만 원인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